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장 안의 규칙, 매너 같은 것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강습을 가시거나 자유수영을 가시거나 할 때 저런 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하는 것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막 많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학교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영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눈치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신 규칙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수영복에 비누칠을 해서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수영복이 조금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할 때 좀 입기 쉽게 비누칠을 해서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수영복에 비누칠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비누칠이 100% 깨끗이 씻어내기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씻으면은 다 씻은 것 같은데 싶지만, 수영복을 자꾸 문질문질 해보면은 또 비눗물이 나오고 또 비눗물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잔여 비눗물이 남아있으면은 수영장 물을 되게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비누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은 깨끗이 씻고 머리도 깨끗이 씻었는데 입은 깨끗이 안 씻는 분들이 계세요. 수영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호흡을 이렇게 몰아쉬다 보니까 뭐 전날 굉장히 과음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시는데 이를 제대로 안 닦고 들어오셨다거나 이러면은 수영장 안에서 정말 그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정말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양치를 못할 경우에는 뭐 가글이라도 깨끗이 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실 안에 보통 자리가 엄청 여유로운 수영장은 많지 않아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샤워실 자리를 막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영 가기 전에 이 샤워기 수전에다 내 가방을 걸어놓고 수영을 갔다 와서 다른 사람이 거기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방 걸어놨잖아요, 여기 제 자리예요 라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샤워실에서 자리 맡기 가능하면은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다 자리 맡고 가고 싶지. 샤워실에서 자리 맡기 여러분 비매너입니다. 그리고 줄을 막 뒤에 서 있는데 그 줄을 무시하고 훔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샤워를 하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른 분이랑 막 인사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니 자기가 여기 쓰고 가 이러면서 샤워실 자리를 물려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실에서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영장 안에 착용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액세서리는 안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수영장 안에서 뭐 저병을 하거나 배영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손과 얼굴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맨손이었다면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이, 내가 뭐 반지 같은 걸 착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되게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액세서리 착용은 꼭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서 뭐 데이밴드를 하고 들어간다, 데이밴드를 정말 꼼꼼히 잘 붙였다 이래도 수영하다 보면은 정말 뭐 특수한 데이밴드 아니고서는 다 떨어집니다. 가끔 진짜 수영하다 보면은 데이밴드 같은 거 둥둥 떠다니는 거 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기분이 확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밴드 같은 것도 착용하지 말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우측 통행이죠. 이 우측 통행을 다 잘 알고는 계시지만 아직 수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벗어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배영 같은 거를 하실 때도 어떤 천장에 있는 선 하나를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이런 우측 통행 라인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수영을 갔는데 예를 들어 뭐 저병 같은 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접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측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자유수영에서 접영 같은 영법은 연습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을 잘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25m 정도는 접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접영을 하시다가도 다른 쪽에 사람이 오면은 바로 한팔 접영으로 바꿔서 수영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거나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거나 이럴 때는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죠. 바로 턴 자리, 가운데 자리 비워두기인데요. 이 자유수영을 가면은 가운데 자리에서 이렇게 왕처럼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는 여러분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수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끝에서 쉬고 싶으면 어떻게 쉬어야 하나요? 하실 텐데 레인 양 끝에서 가운데 자리는 비워두고 양 끝에서 쉬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측 진행 방향의 반대편인 왼쪽에서 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왼쪽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조금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좀 가끔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전거리를 지켜서 수영을 해야 합니다. 강습 때도 그렇고 자유수영 때도 그렇고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보통 벽을 발로 팡 차고 출발을 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아직 깃발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붙어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영할 때는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출발할 때도 그리고 수영할 때도 안전거리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들어오시기 직전에 얼른 내가 자리를 비켜서 빨리 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미 이 깃발 안쪽까지 너무 가까이 들어왔다면은 그 분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출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반대편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분이 들어와서 사이드 턴을 하고 바로 나갈지 아니면 플립 턴을 하고 나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굉장히 가까이 이미 들어왔는데 내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은 이 사람이 출발하는 걸 보지 못하고 바로 플립 턴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매너는요. 우리가 강습 때도 보면은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 앞에 서잖아요. 그 이유는 속도가 만약 느린 사람이 맨 앞에 서 있으면은 그 뒤에도 다 이렇게 줄줄이 막힐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빠른 사람 순으로 이렇게 앞으로 서게 되는데요. 자유수영을 갔을 때도 속도에 맞춰서 레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자유수영 레인들이 아마 들어가시면은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레인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같이 레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도가 다르면은 운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인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급반이라고 해도 오늘 내가 굉장히 천천히 수영을 할 거다 이러면은 상급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국에서 수영장을 갔을 때도 거기는 아예 레인이 속도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슬로우, 미디엄, 패스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수영할 속도에 맞춰서 레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급반에 오셔가지고 발차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천천히 쉬지 않고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실력은 수영이 상급반일 수도 있고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느리게 상급 레인에서 수영을 하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줄줄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가 만약에 오늘은 천천히 하는 수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상급 레인이 아니라 다른 레인에서 수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굉장히 빨리 돌 건데 나는 지금 상급 레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초급에 가서 돌아야겠다. 이런 것도 저는 비매너라고 생각해요. 각자 실력 그리고 속도, 수준에 맞는 레인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자유수영을 하셔야지 다 같이 즐거운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속도가 너무 느린가? 빠른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이제 수영하다가 뒤를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만 수영을 하면은 내 뒤에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다? 이러면은 본인의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상급 레인에서 그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너무 느린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서 추월을 한다? 이것도 비매너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는 추월하는 게 웬만하면 안 해야 하는 행동 같아요. 정말 그 레인에 그 사람과 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살짝 추월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정말 추월을 할 때는 보통 옆으로 이렇게 추월을 할 거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누군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추월을 하실 거면 간격을 많이 띄우고 출발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분에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던가 하셔야 돼요. 또 비슷한 경우로 발을 친다 이런 것도 비매너입니다. 실수로 내가 속도 조절이 안 돼서 한두 번은 앞에 사람 발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지속적으로 발을 친다? 그거를 이제 앞에 사람에게 속도가 느린 거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누가 발을 계속 치면은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치거나 추월하는 행동도 다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자유수영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중간에서 멈춰 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멈춰 서실 수도 있지만 진짜 웬만하면은 중간에 멈춰서는 행위는 안 됩니다. 뒤에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면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아무리 힘들어도 좀 수영장 중간에서 멈춰 서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되고, 비슷한 경우로 수영장 레인에서 걷는 것도 여러분 안 됩니다. 걷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걷는 레인이 따로 있는 수영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갑자기 나는 좀 힘들다고 걸어서 간다던가 이런 행위는 비매너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초보여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서거나 약간 걷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유아풀 같은 데서 조금 연습을 하시다가 오시던가, 아니면 보통 초보 레인 같은 경우에는 좀 걷는 분들도 있고 약간 멈춰 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별로 좀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를 보셔가지고 약간 다 듬성듬성 수영을 하는 분위기라면은 약간 걷는 게 엄청난 비매너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영장 사실 모든 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수영장 안에 좀 분위기를 살펴보시고 비슷하게만 행동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행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인데요. 이제 물속에서 간혹 자세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셔가지고 자세를 하시는 거예요. 제 수영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세를 보고 싶어서 물속에서 보셨대요. 근데 제가 오늘 자유수영 가서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이 사실 제 수영 자세를 구경하려고 물속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걸 구경하려고 물속에 들어간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속에서 수영 자세를 관찰한다? 물속에서 누군가를 관찰한다? 이런 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동호회나 굉장히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싶으실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레인 대여나 수영장 대관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수영장을 예전에 갔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거기서 한 레인을 다 독차지해서 같이 수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유수영 시간에. 근데 저는 5명 이상이 모였으면 레인 대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10분은 그냥 내가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와서 자유수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 10분이 오셔가지고 막 다 같이 접영을 한다거나 다 같이 배영을 한다거나 자기들끼리 막 몇 분에 몇 바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접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분들이 막 접영을 해서 25m 저쪽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혼자 거기서 자유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레인 대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2명이서 왔어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갑자기 개인 레슨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수영장 안에서
너무 긴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영장 매너 그리고 규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즐겁게 수영하세요. 안녕!